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철컥하고 끊기는 경험 있으세요? 손자를 안아주고 싶은데 무릎이 떨려서 못 안아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밤에 무릎 때문에 자다가 깨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수술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30년간 일해온 김민재입니다. 75세 박영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의사가 수술이 필수라고 했다며 울먹이고 계셨거든요. 연골이 거의 없다고 말해요. 평생 기계에 무릎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니 할머니는 정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녀분들도 함께 울었다고 해요. 75세에 평생 기계 다리를 달아야 한다니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했어요.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정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할머니 눈빛이 바뀌었어요. 정말 될까요? 하는 희미한 희망이 비쳤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이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철저히 조절해야 하고 생활 습관까지 바꿔야 해요. 정기적으로 주사도 맞아야 하고요. 이 길을 가실 각오가 있으신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고개를 들더니 의사 선생님, 저 해볼게요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결심을 믿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시작했어요. 제 30년 경험이 담긴 모든 방법을 다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MRI를 다시 찍었어요. 제가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골이 30% 이상 재생된 거예요. 의료 경력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결과를 믿기 어려웠어요. 할머니 봐요, 이거 봐요. 연골이 살아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가능했네요 하며 이제 할머니는 계단을 당당히 오르내려요. 손자를 안아주고 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무릎이 왜 망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손상의 단계를 몰라요. 그래서 벼랑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해도 당신의 무릎을 지킬 수 있어요. 무릎은 대퇴골과 경골이라는 두 개의 큰 뼈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줘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말이에요. 타이어가 다르면 바퀴가 못 구르듯이 연골이 다르면 무릎이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연골 표면에 아주 작은 갈라짐이 생기면서 시작돼요. 이 정도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일상을 하면서 무릎을 혹사시켜요. 직장에서도 무릎을 쓰고 집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손자를 안으려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혹사시키다 보면 손상이 진행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조금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해요.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있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파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고 넘어가요. 나이 들면 이런 거 당연하지 하며요. 여기서 또 기회가 있어요. 2단계에서 조치하면 연골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물리치료를 받거나 정형외과 진찰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면 이 상태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속 일상을 하면서 무릎을 더 혹사시켜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가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오면 진짜 문제예요. 연골의 깊은 부분까지 손상돼요. 통증이 정말 심해요. 밤에 자다가 깨고 계단을 내려갈 수 없고 손자를 안을 수 없는 정도예요. 걸을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나고 무릎이 불안정해요. 마치 무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병원에 와요. 그리고 MRI를 찍으면 의사가 말해요. 연골이 거의 없으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망해요. 평생 기계에 무릎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인공 무릎도 10년에서 15년만 지속되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요. 70에 수술받고 80에 또 수술받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의 제약들,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제 30년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연골은 재생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30년 전만 해도 저도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혈관이 없으니까요. 혈액이 없으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수술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전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줄기세포라는 정말 특별한 세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포들은 우리가 적절한 신호를 보내면 깨어나서 손상된 연골을 직접 재생시켜줘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박영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진짜 될까 하는 의심이 많으셨어요.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나이가 75세인데 1년을 투자해서 정말 될까 싶었던 거죠. 할머니도 수술 받는 게 나을 뻔했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봐온 일들이라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변화가 안 보이니까요. 처음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첫 세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견디면 분명히 변화가 와요. 세 달 뒤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견뎌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견딤으로써 기적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한 방법은 정확히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PRP 주사 치료예요. PRP가 뭐냐 하면 자기 피에서 혈소판을 농축한 액체를 뽑아서 무릎에 직접 주입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오랜 경험상 정말 안전한 방법이에요. 할머니는 통증의학과에서 이 치료를 받았어요. 팔에서 피를 조금 채취해요. 그 다음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농축시켜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동안 할머니는 편히 누워있으면 돼요. 그리고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무릎 관절 안에 주입해요. 이 과정은 조금 따끔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예요. 할머니는 3주마다 이 주사를 맞았어요. 총 6번 맞았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받고 그 다음부터 3주마다 받으셨어요. 비용은 회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주사 효과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혈소판에는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성장인자들이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부분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의 줄기세포들이 깨어나서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마치 호루라기를 불면 군인들이 깨어나서 일어나듯이요. 이게 바로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 몸 자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는 첫 주사를 맞은 후 일주일이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뭔가 좀 낫네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두 번째 주사를 맞은 후에는 부기가 확 줄어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좀 덜 뻣뻣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부기가 줄어든다는 건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염증이 줄어들면 손상이 멈추고 재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치유의 신호예요. 두 번째 방법은 줄기세포 주사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본 치료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줄기세포는 척추 밑에 있는 뼈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 배 지방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배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어요. 작은 수술처럼 진행되는데 부분 마취를 하고
배에서 아주 작은 양의 지방을 채취하는 거예요. 할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채취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2주 동안 배양해서 개수를 늘렸어요. 줄기세포는 스스로 분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양의 줄기세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무릎에 직접 주입했어요. 이때도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주입해요. 비용은 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많이 들지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기회의 치료예요. 할머니는 이 주사를 맞은 그날부터 뭔가 다르다고 했어요. PRP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었대요. 무릎을 움직일 때 처음으로 통증이 없다고 느껴봤어요. 6개월을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니까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네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게 바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수술해서 구해낼 수 있게 된 순간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해요.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운동이에요. 약물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이 약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근육이 약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그대로거든요. 마치 자동차 쿠션이 좋아도 바퀴 힘이 없으면 차가 못 구르는 것처럼요. 근육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하는데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흔들려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약물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할머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배우면서 운동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집에서도 매일 운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허벅지 앞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누워서 다리를 쭉 펼친 상태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대요. 이거 진짜 힘드네 하면서 한두 세트만 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30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근육은 정말 신기해요. 계속 자극을 주면 계속 적응하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육의 적응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꾸준히 하면 꼭 발전해요. 그런데 허벅지 뒤에 근육도 강화해야 해요. 이 근육도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펼쳤다를 반복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으셨는데 점점 익숙해지셨대요.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했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요추와 무릎의 연결고리예요. 엉덩이가 약하면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요. 운동 초기에는 누워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을 했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3달이 지나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운동들이 가능해졌어요. 6개월이 되니까 실제로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한두 칸만 올랐다가 나중엔 1층을 왕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근육이 강해지니까 무릎에 가는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무릎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약물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네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못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마치 아무리 좋은 집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처럼요. 이게 기초 공사예요. 우리 몸을 건설하는 재료가 음식이거든요.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집이 지어지듯이요. 할머니는 닭가슴살을 정말 자주 먹었어요. 아침엔 계란 흰자와 닭가슴살, 점심엔 닭가슴살로 만든 요리, 저녁엔 닭가슴살을 구워서 먹고 했어요. 닭가슴살에는 100g당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7배 정도죠. 단백질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우리 연골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또 새우나 게, 굴 같은 해산물도 자주 먹었어요.
이런 것들에는 글루코사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연결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접착제처럼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연골이 부스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연골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하려면 글루코사민이 정말 중요해요. 블루베리나 당근 시금치 같은 색깔 짙은 채소들도 자주 챙겨 먹었어요. 이런 것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아요. 이 물질들이 연골을 손상시키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해줘요. 항산화 음식을 꾸준히 먹는 환자들이 회복 속도가 정말 달라요. 몇 개월이 차이 나요. 빨리 회복되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요.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할머니는 매일 우유에 강황을 넣어서 마셨어요.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과자는 철저히 피했어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오히려 증가시키니까요. 그래서 회복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튀긴 음식들은 특히 염증을 심하게 유발해요. 고온의 기름에서 가열되면서 산화된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할머니도 이 점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5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치료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무너져요. 무릎에 부담을 주는 활동들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할머니는 조깅이나 줄넘기 같은 격한 운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큰 충격을 주거든요. 마치 다친 팔을 다시 다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듯이 무릎을 소중히 다뤄야 해요. 체중 감량도 했어요. 몸무게가 1kg 줄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4배 줄어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수치예요. 몸무게 5kg 줄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20kg 줄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할머니는 3kg을 감량했어요. 그러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12kg이나 줄어든 거죠. 정말 과학적이에요. 이건 물리학의 원리예요. 앉을 때도 다리를 꼬지 않았어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무릎과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서 있을 때도 자세를 항상 똑바로 유지했어요. 무릎에 고르게 힘이 가도록 신경을 썼거든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실리면 안 되니까요. 겨울에도 찬바람에 무릎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무릎을 따뜻한 패드로 감싸거나 보온에 신경을 썼어요. 추운 날씨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게 정말 과학이에요.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해요. 겨울에 무릎이 악화되는 건 이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약물만 하면 안 되고, 운동만 해도 안 돼요. 음식만 해도 안 돼요. 모든 게 함께 움직여야 해요. 마치 자동차가 엔진도 필요하고, 바퀴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 것처럼요. 엔진이 좋아도 바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바퀴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 무릎 회복도 정확히 같아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한 거고, 제가 30년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실패해요. 이건 확실해요. 많은 환자들을 통해 증명됐거든요. 처음 3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요? 하며 자꾸 물어보셨어요.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이 방법으로 정말 괜찮아질까 싶었던 거죠. 어머니 그냥 수술 받으시지 그래요. 하는 말도 나왔어요. 할머니도 수술 받는 게 나을 뻔했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봐온 일들이라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변화가 안 보이니까요. 처음 1달, 2달은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첫 3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견디면 분명히 변화가 와요.
3달 뒤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거니까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견뎌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견딤으로써 기적이 시작된 거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동하고 매일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했어요. 그리고 6달이 되었을 때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릎이 덜 붓고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옆으로만 내려갈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상이 되돌아오는 신호예요. 무릎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9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을 펼 때 나던 톡 소리가 없어졌어요. 부기도 거의 다 빠졌어요. 할머니가 외출을 다시 시작했어요. 동생들과 놀러도 가고 시장도 가고 했어요. 손자를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손자는 할머니를 꼭 안고 있었대요. 놀이공원에서 손자와 뛸 수도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삶이 되돌아오는 순간이에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요. 할머니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보람 있어요. 12개월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MRI를 다시 찍었어요. 제가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골이 30% 이상 재생된 거예요. 제 의료 경력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의학 논문에 실릴 정도의 성과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인공 무릎 수술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75세, 평생 기계에 무릎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무릎으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학적 기적이에요. 지금 할머니는 18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계속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어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꺼이 하고 계세요. 정상으로 걸을 수 있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손자가 놀러와도 마음껏 안아주고 놀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2번째 인생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봐온 결과 이런 기적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하나하나마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연골이 재생됐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환자가 정말 열심히 할 때만이에요. 반만 해도 안 돼요. 완벽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같은 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못 믿으셨어요. 같은 마음이시겠죠? 제 경험을 믿어주세요. 정말 가능해요. 이건 저의 30년 경력이 말해주는 거예요. 수십 수백의 환자들을 통해 증명된 거예요. 지금 당신의 무릎이 이 정도 상태라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손상은 더 진행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오늘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무릎이 건강하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계단을 당당히 오르내리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를 안아주고 함께 뛰어노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마음껏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봐온 일들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